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3,300달러 마이너스 1.6%, 이더리움 2,500달러 마이너스 3%, 피보나치 0.50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한 번 더 내릴 기세입니다.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에이다도 횡보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따라서 빠른 반등 안 나오고 있고요. 대신 새벽에 마이크론 3분기 earning 발표되었고 실적 잘 나오면서 애프터장 플러스 13% 폭등 중이고요. 본격 빅테크 실적들 나오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메인나이트 코인들 관망세로 들어갔고 작코인들 위주의 상승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락에도 비트코인 도면서 내려가면서 여기 있는 히트맵의 초록색 중소형 작코인들 상승 하락 변동성이 크고요. 2분기 5월 어닝에도 마이크론 실적 잘 나오고 비트코인 ETF로 당장에 10만 달러 갈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이후에 나오는 빅테크, 테슬라, 애플 실적 예상보다 좋지 못하면서 비트코인 또 6만 달러 아래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빅테크 어닝 대변하는 마이크론 반도체 실적 잘 나온다면 코인이나 빅테크에게도 긍정적이었고요. 특히 9월이 다음주 월요일이면 종료되는데 비트코인 63,000달러 잘 유지를 하고 있죠. 최소 6만 달러 위에서만 종료돼도 9월은 양봉으로 끝나는 거고 10월 빅테크 어닝, 11월 미국 대선, 12월 크리스마스 랠리까지 호재가 쫙 깔렸습니다. 거기에 연준에서 중간중간 금리 인하로 조미료 팍팍 뿌려주면 코인 불장 시나리오 완성이 되는 거죠. 10월 빅테크 어닝 스케줄을 보면 9월 26일 마이크론 3분기 어닝 애프터장 13% 폭등으로 시작부터 좋습니다. 9월 27일 코스코 미국 마트 실적이 있는데 미국 인플레이션율과 소비자 소비 여력도 동시에 할 수가 있고요. 코스코는 올해 들어 연회비 가격 인상하고 1등 월마트하고도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외식 물가 상승하니까 집에서 요리해 먹는 비중이 늘어나고요. 상대적으로 가격 저렴해서 코스코 마트 매출이 상승하는 건데 중경투도 코스코 회원 4년째 유지 중이지만 로티세리 치킨하고 커클랜드 단백질바 모두 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로티세리 치킨이 푸드코트 핫도그하고 같이 손해보고 파는 미끼 상품인데 6,000원에서 7,000원대로 인상이 되었고요. 단백질바도 몇 년 전만 해도 20개 2만대였는데 이제는 37,000원으로 4만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핫도그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가격 다 올리고 할인 몇 번 한 척하다 대부분의 상품 자연스럽게 가격 올리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트코가 싼 가격은 아니지만 충동 구매만 안 한다면 이마트 쿠팡 홈플러스보다 저렴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만 하더라도 코스트코 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부동산은 가격 올라서 대출 갚아서 쓸 돈 없다는 거 다 핑계고 중산층 소비 살아있고 해외여행도 역대급이죠. 때문에 27일 코스트코 어닝도 잘 나올 것이라 생각되고 10월 1일에는 나이키 어닝이 있습니다. 나이키가 완전히 런닝화 대세를 못 따라가면서 주가 폭락에 CEO까지 교체했지만 나이키는 역사 있고 글로벌 판매량 인지도 높기 때문에 새로운 CEO 아래 얼마나 잘할지 기대가 되죠. 10월 4일 실업률도 약간 높으면 연준의 금리나 11월 50bp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주째부터 델타항공 어닝, 테슬라, 로보택시도 발표가 되고요. 한국만 해도 내수 경기가 침체된 게 높은 물가에 해외여행 가고 국내 여행은 많이 안 가고 있습니다. 해외로 가면 신선한 점도 있고 물가도 싸면서 숙박비도 국내보다 저렴하죠. 때문에 항공사들은 델타항공 포함 매우 호황입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9월에 발표하려다 10월로 연기되었는데 발표 타이밍 달라지면서 주가에 주는 영향은 달라졌고요. 9월에 발표되었으면 주가 방어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한 달간 준비도 잘해서 가격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로보택시가 이전 테슬라 배터리 AI데이처럼 큰 이슈 안 되더라도 기대감으로 주가는 사전에 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셋째 주 블랙락, 테슬라, TSMC, 넷플릭스 어닝이 있습니다. 3분기 들어서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매수는 줄어들었지만 레디핑크 CEO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줄 듯 보이고요. 테슬라 어닝에서도 판매량 상승과 비트코인 추가 구매 여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테슬라가 현재 비트코인 구매하실 정도 여유되는 건 아니지만 보유하고 있는 1만 개 홀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TSMC는 이번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와서 자동적으로 좋을 거고 10월 넷째 주 빅테크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
아이폰 16 예약 판매가 13% 감소하고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 많지만 자사주 매입이나 서비스에서 매출 상승하면서 가격 방어해줄 만한 요인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10월 분위기 나쁘지 않을 듯 보이고 깜짝깜짝 호재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코인에게 절대 불리한 장은 아닙니다. 최소 폭락 오는 경우는 적을 듯 하고요. 비트코인 5월부터 조정 시작되고 고점에 고래 매도하고 저점에서 개인들 팔면서 지금까지 홀딩하는 투자자들은 장기 홀더밖에 없습니다. 단기로 가격 상승하던 하락하던 간에 매도를 안 한다는 거죠. 코인이 금리 인하 호재는 적용 중이지만 ETF 호재는 끝이 났습니다. 금골드처럼 달러가치 하락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알트코인도 불장 올 수 있는 구조인 거고요. 코인의 미래는 결국 빅테크에 앞으로 달려있다 생각이 되는데 애플,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본격 코인 개발 시작하고 개별적으로 서비스에 적용을 했을 때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격도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죠.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면 좀 더 알트 불장 빠르고 강력하게 올 수 있다는 점이 빅테크와 연계입니다. SEC 갠슬러 공개적으로 해임시키고 코인에 우호적이면 빅테크도 코인 개발했던 경험 가지고 빠르게 출시할 수가 있고요. 메타 전 페이스북만 해도 2019년 리브라 코인 만들었다가 미국 의회 반대로 무산되었고 아마존은 이미 코인 결제 부서도 가지고 있고요. 빅테크 어닝 기간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메인 알트코인 빠르게 상승 못하더라도 자발트코인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상승률 좋은 알트코인 보면 셀로 플러스 23%, 하이파이 플러스 11%, 칠리즈, 스페이스 아이디, 토카망 네트워크 세이, 골렘 등 자코인들 위주의 상승이 크고요. 거기에 최소 거래량도 비트코인 횡보 중이지만 7억, 9억, 10억대로 9월 초보다는 확실히 알트코인 거래량이 살아있다는 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테슬라 시어러닝 로보택시 발표 전에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플러스 1%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 돌파 직전입니다. 10월에는 FSD로 주차하기와 후진하기까지 해제되고 최대 6배 향상된 자율주행 버전 13이 출시되고요. 거기에 내년에는 유럽, 중국까지 FSD 규제 승인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부정적인 중국에서도 테슬라 유도리 있게 사업 잘하면서 힘들 것 같던 FSD 승인도 임박한 상태이고요. 거기에 테슬라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본격 회귀를 하는 거고 2021년처럼 테슬라 가격 폭등에 코인 가격, 알트코인까지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동안 일론 머스크 로보택시 10월에 나오면 버스는 곧 사라질 것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로보택시를 운영했을 때 마일당 0.6달러로 미국의 대중교통 요금보다는 2배 이상 비싸지만 우버 택시보다는 저렴한 가격일 것이라면서 로보택시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로보택시 시작되고 나면 한국의 소카, 그린카처럼 카쉐어링 업계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듯 하고요. 무엇보다 소카, 그린카처럼 고객이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라 AI 자율운행이 되기 사고 위험 낮아지고 보험까지 들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용료는 확실히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기존의 테슬라 차량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 역시 자신의 자동차 이용할 때 로보택시로 활용하면서 엑스트라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애플 아이폰처럼 업데이트, 새로운 iOS 업데이트 나오면 새로운 폰 사용하는 느낌을 주고요. 대신 한국 삼성 갤럭시나 중국 폰 보면 AI 신기술 나왔을 때는 신제품 구매 유도하면서 이전 버전에게는 해당 안 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에 아이폰도 5년, 7년 지나고 기기 변경을 해야 되고 앱스토어에서 애플 서비스 구매는 안드로이드, 삼성보다는 30% 이상 더 비싼 가격이고요. 테슬라 역시 아이폰처럼 기존의 고객들도 로보택시 사용 가능하게 오픈해 줄 때는 하지만 결국에는 신차를 사야지 로보택시 운행에도 더욱 긍정적이게 바꿔줄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보면 중국에서는 스테이션, 배터리 교환소 만들고 전기차의 충전 문제 해결하면서 테슬라나 한국 현기차 배터리 교환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올해 초 탈부차 배터리 개발을 국토부에 요청을 했었고 오피셜로 규제 푼다 이야기도 나섰고요. 중국 니오 자동차가 4세대 스테이션 만들어서 24년 9월 기준 전국에 2,300개 스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폭발 위험이나 넣을 수 있는 배터리 적단 입장이었지만 이미 4년 지났고 단 한 번도 폭발이나 자동차 운행 중에 배터리 니오 회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고요. 대신 중국 기업들이 가장 고민한 점은 텐센트, 알리바바, 중국 부동산 회사처럼 잘 키워놓았다가 결국에 공산당에게 뺏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공산당 리스크 없고 니오가 하는 배터리 스테이션 그대로 가져올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3분 만에 배터리 교체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로보택시 역시 빠르게 순환 운행이 되면서 테슬라 가격에도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